안녕하세요, 애니밤다. 일단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월요일까지 영상을 올린다 그랬는데 저는 9일 동안 이제 쉬는 회사라서 바쁘기도 바빴지만 뭐 술자리도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다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의 의미는 없지만 그냥 어차피 지금 주가에서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만약에 단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옵션으로 잠깐 다루겠고요. 어쨌든 지금 그 적당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제 목표 20달러가 이제 곧 오면 저는 단기 계좌는 마저 이제 다 지난번에 50% 털고 남은 거는 다 지금 다음 주에 털 계획이고요. 일단은 소파이 새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계속 더 뽑고 있어요. 평상시에 2배가량이죠. 평소 한 155 이 정도에서 300이 넘어가서 이제 좀 사람들을 많이 뽑고 더 확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거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작년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게 이제 요 툭 튀어 올라간 게 앱 다운로드 수가 툭 튀어 올라간 게 이제 지금 스페이스 X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발표한 이후로 쭉 이렇게 거의 평상시에보다 한 몇십 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한 4, 50% 정도. 그게 최근 그 오늘자로 보면 그게 그 잠깐 툭 올라간 게 요거예요. 굉장히 그때 많이 올라 보였지만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 입소문이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돈이 어느 정도 그 자산가들이 그 가능하거든요. 그 스페이스 X 주식을 살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요번 분기 어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음 분기 어닝 때 이 사람들이 또 일부 당연히 여기 이제 소파이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내년 그 1분기가 또 기대되는 부분들도 하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찰스 시합 같은 이런 큰 기관보다도 앱 다운로드 수가 더 많은 거는 이런 소형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난달에 이제 1,000만 명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일할 계산 평균으로 하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몇 명이 딱 똑같이 이제 계산적으로 한다면은 한 80만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 지금까지 제일 많았던 게 이제 75만 명이었는데, 지금 80만 이상이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 들어올 수 있을 걸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전체 1,010만 명 정도가 이번에는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닝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뭐 실적이야 뭐 저는 4분기는 항상 제가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뭐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어닝 때 이런 암호화폐 뭐 질문이든 아니면 발표 내용이 없었어라도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경우에 암호화폐 우리는 당연히 그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이것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이제 뭐 제가 욕을 먹은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갈릴레오가 이제 대형 기관과 그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했던 게 CT나 USB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저는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뭐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X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근데 CT하고 지금 카드 파트너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쪽이랑 좀 CT에서 소파이 주가도 상향 조정했고 13달러에서 1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가능성은 진짜 CT였으면 정말 좀 많은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뭐 도돌이표는 아니지만 작년에 틀렸지만 이번에는 이번 분기든 다음 분기든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 예전 같은 경우면은 16에서 18달러면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주가면 원래 가능한 건데 최근에 S&P 그 500에 가입하는 그 걸로 하면은 기준이 좀 올라서 한 20달러 정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곧 그 큰일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올해 또 보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트럼프가 이제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이 당연히 소파이 전체 그 시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물가가 오른다, 리세션이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서 리세션은 될 수가 없거든요. 리세션이 오면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고요. 아무리 관세를 올라가도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그 단기적으로 금리에는 악영향을 끼치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CT였으면 하긴 하는데 아직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닝 예상을 해보자면 대출 같은 경우는 항상 4분기가 항상 줄어들었었거든요. 매년 보면 22년도가 특히나 이제 22년도는 최악의 해였기 때문에 모든 뭐 소파이뿐만 아니라 전체 그 주식들이 다 진짜 최악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에 마이너스, 2분기도 마이너스, 3분기 한번 빼놓고는 대출 성장이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이제 23년이 이제 평균으로 따지자면 23년 자체도 계속 1분기 증가, 2분기 증가, 3분기 증가, 4분기 때 이렇게 뒤돌아서 거의 2분기 수준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연히 4분기는 좀 갈무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막상 그 자금을 이렇게 굴리는 데 있어서 대출 자체는 대략 1분기보다는 많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대출을 좀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 그래서 55억 달러 정도의 대출 총량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대형 기관이 저는 이번 분기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좀 조심스럽게 이번 분기든 다음 분기든 한두 분기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관이 들어오면 그 1.3억 달러 이상 지금 그 1.02억 달러 정도를 했었는데 그 기관이 안 들어온 다음에 1.1억 달러, 왜냐면 계속적으로 증가는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요. 4분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를 했던 그 대출과는 반대로 테크 플랫폼은 4분기가 오히려 좋았었기 때문에 항상 1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에 최소 1.1억 달러 정도는 갈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대형 기관이 이번 분기에 들어왔다 한다고 생각하면 1.3억 달러 이상, 그게 이제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뭐 1.3에서 뭐 1.5억 달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제일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매출도 30%, 그러니까 매출은 저는 이 정도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제 그 지난번 어닝 예상 영상에서 보면, 이거는 좀 2억 달러 조금 넘어갈 거다 그랬는데, 35%. 거기에다가, 기여이익은 2배죠, 거의 2배. 예. 2배가량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그 금융 서비스 부분들도 보면 4분기 때 항상 좀 더 좋아지는 걸 보여줬거든요. 항상 매출도 성장하고 수익권으로 이제 처음 성장한 것도 23년 4분기였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부분이 이제 그 거의 피크를 한 몇 분기 안에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매출은 2.8억 달러 정도는 저는 갈 수 있다고, 평균으로 지금 35% 성장, 지난 분기만큼은 성장이 안 될 거로 보고요. 대략 한 20% 내외로 생각을 해서 한 2.8억 달러 매출에 기여이익은 이 단일 그걸로 1억 달러를 대출 위에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그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플랫폼은 이제 지난 분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 플랫폼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업스타트나 파가야 같이 대출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보유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 분기라서 이번 분기는 예측은 안 돼요. 이거는 몇 분기 보고서 제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 보고서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분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 분기가 항상 4분기는 대출을 항상 줄였잖아요. 그러면 그 줄이는 거를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마무리라면서 그 본인의 그 소파이에서 대출을 그 보유하는 거는 줄이는 분위기인데, 판매량을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연결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지난 분기 지금 10억 달러였나? 약간 지난 분기 그 판매량이랑 비슷하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한 올해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파가야나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 저는 파가야는 뭐 투자를 뭐 단타만 했었고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소파이의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업스타트를 또 판매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어닝을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출 대략 뭐 6억 8천, 6억 6천.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 매출 6억 9천보다도 좀 적게 지금 그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은 좀 줄어들지만 다른 부분 성장으로 인해서 저는 한 7억 달러 이상은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순이익도 지금 다른 데는 뭐 0.04, 그러니까 평균 이것도 0.04 정도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번 3분기가 특별하게 좀 갑자기 EPS가 확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아진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4분기의 특성상 그 나가는 돈을 조금 조절을 하고 EPS는 항상 더 좋아졌었단 말이죠. 그 역사적으로 마이너스였을 때도 이제 그 EPS는 플러스를 잠깐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익은 최소 0.06 이상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 최근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대부분 요때 잠깐 이제 공매도가 늘었고 대부분은 이제 공매도가 계속 줄었죠. 20%에서 18%, 17, 16%, 현재 13% 이렇게 10% 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매도는 그 10%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어닝주에 금리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금리 발표보다는 이제 금리 점도표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의원들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그거에 따라서 어닝 당일날은 뭐 좋을 수 있지만 그 주에 있는 금리 발표를 하면서 그 점도표 영향으로 좀 20달러 잠깐 찍었다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소파이 어닝만으로 지금 그 공매도들이 그 청산을 하는 부분도 조금은 생길 수 있겠지만 금리 발표하면서 이제 그 향후 그 점도표의 내용에 따라서 청산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달러는 훌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주식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산이 주기적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자잘하게 큰 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격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업스타트 이렇게 큰 청산 나올 때만 쭉 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공매도가 조금씩 또 늘고 큰 청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늘고 조금 청산 조금씩 지금 그러니까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공매도 기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겠나요? IONQ, IONQ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이었나? 한 2주 전이었나? 하여간 지금 그 지난달부터 모아갔던 풋으로 좀 큰 저거 도움을 받았는데 어쨌든 전 요때부터 샀기 때문에 아주 뭐 한 10배 뭐 이렇게 좀 아주 소액으로 뭐 한 두세 배부터 10배 그런 게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IONQ도 보면 청산이 쭉 나오면서 한번 쭉 올라갔잖아요. 그 뒤로 지금 최근에는 공매도가 살짝 또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업스타트 IONQ보다 소파이가 떨어지더라도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다음 주가 만약에 금리 부분이나 그런 거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미 오늘 일본은행 금리 발표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지난번처럼 그런 그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준비들을 많이 해놓은 기관들도 있고 예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런 그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음 주에 그래서 저는 지금 풋을 QUBT, INQ보다는 INQ는 그래도 기대 심리도 있고 실제도 있잖아요. 실제 돈을 그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실제 그 기계 판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INQ 같은 그런 양자 컴퓨터 부분이 무너진다면 주가가 만약에 그 지금의 호재를 뒤엎고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퀀텀 컴퓨터 그래서 QUBT 지금 저는 풋을 조금 매수를 했고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클로 이거는 SMR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애매하고 오클로가 확실히 더 혜택은 있는데 역시나 돈을 벌려면
아주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너무하다 싶어서 지금 풋을 매수를 시작을 했지만 더 올라가면 더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면서 저는 해칭경 이렇게 그 할 예상이고요.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요번 주 만기는 뭐 어닝이랑 그냥 시장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이미 어제 뭐 18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수익권에 있는 거고 바로 그 앞에 있는 18.5달러, 19달러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다음 주 이제 어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달러들은 이제 수익을 창출했고 20달러 분들이 조금 이제 그 많이 있어요. 근데 25달러도 약간은 있어요. 다음 주 만기가. 근데 다음 달 이제 월물 만기로 보면 제일 많은 게 25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수로는 아직 적은 편인데 그래서 다음 주 금리 점도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늘어가는지 저는 그렇다면은 또 소파이도 몇 번이나 지금 계속 큰 수익을 안겨줬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 주식 늘려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트럼프가 짐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옵션으로 조금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